안녕하세요. 문학 인문학 리뷰 방송 리주 진행을 맡은 배상민입니다. 오늘도 함께할 멤버들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회비평가 박권일 선생님. 안녕하세요. 문학평론가 심진경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마지막으로 문학평론가 박인성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이번 리뷰는 또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작인 소년이 온다입니다.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이 작품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다루고 있습니다. 한강 작품을 연속으로 다루려고 했던 건 아니고 시국이 또 시국인 만큼 이 작품이 또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급히 선정을 해봤습니다. 그럼 이 책에 대한 본격적인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자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이 책을 하자고 강력히 주장하신 심진경 선생님부터 하겠습니다. 제가 주장한 이유는 저는 진짜 계엄 그 뉴스 보고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밤에. 그래서 너무 무서웠고 너무 끔찍했고 그래서 이 책을 하자. 이게 어쨌든 40여 년 전에 그 계엄령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계엄령 이후에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지금의 이 사태를 조금 우리가 나름 좀 바라보고 이게 지금 얼마나 아무도 뭐 다친 사람도 없고 죽은 사람도 없으니까 괜찮지 않냐 뭐 2시간짜리 그 내란도 내란이냐 뭐 이런 식의 헛소리들을 하는데 이게 지금 무슨 짓을 벌인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확실하게 좀 알아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교육적 차원에서 사실 이거를 이제 하자고 했고요. 이제 20자평을 좀. 20자평은 저의 20자평은 그래도 두 번째 동호가 안 나와서 다행이다. 네. 오늘은 생각을 좀 해오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그때 저는 이제 막 그 동호 같은 애들이 또 이제 막 생기면 어떡하나. 아무튼 되게 짧았지만 그런 공포가 굉장히 컸고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그래도 빨리 이제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이제 그거를 이제 부결시키고 탄핵을 해제하고 이제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다행이다. 물론 이제 갈 길은 멀지만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동호 얘기를 아무래도 우리가 여기서 너라고 계속해서 불리는 동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다. 그래서 이렇게 20자평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네, 오랜만에 깔끔한 20자평이었습니다. 어디서 평가질이야! 네, 그 다음에 박인성 선생님. 네, 저의 20자평은 역사는 반복된다. 처음에는 비극으로, 다음에도 비극으로입니다. 뭐 원래 이 말의 아주 뭐 원본은 처음에는 비극으로, 다음에는 희극으로이지만 소극으로. 네, 죄송합니다. 역시 정확한 정정. 그래서 우리가 과연 이 두 번째 어떻게 보면은 뭐 꼭 계엄의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이 반복되는 이 계엄의 현실 속에서 과연 지금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웃어 넘길 수 있는가? 혹은 과거에 있었던 그 비극적인 사건만큼 희생자를 내지 않고 또 심각한 상황으로 번지지 않고 지금의 상황에서 유지가 되고 가고 있고 어쨌거나 대통령 탄핵 소추안까지 가결된 이 상황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러면은 받아들일 수 있는가 적절한 선에서 라고 했을 때 그러기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것은 여전히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 안에서 뭔가 비극이라고 하는 것들은 단순한 반복의 형태라기보다는 지속의 형태고 지금 우리가 오히려 이 소란 속에서 80년대 광주라던가 아니면 그 이전에 있었던 다양한 형태의 학살이나 뭐 이런 우리가 간직해야만 하는 기억해야만 하는 역사적인 비극들을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오히려 확인하게 해주는 형태의 경험 속에서 이 시공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소년이 온다라는 책 자체 역시 과거를 다룬 책이라기보다는 현재를 다루고 있는 책으로서 여전히 의미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네, 마지막 박건희 선생님. 네, 제 20자평은 내란 수계를 감옥에 가두고 죽을 때까지 이 책을 필사시켜야 한다입니다. 아직 내란 수계가 용산에 있고 체포를 하지 않고 그 서류조차 수령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 가지 뭐 분석들이 가능하겠지만 어쨌든 한국의 극우 세력, 보수 세력이 몇 번의 이제 탄핵과 이런 위기 상황을 거치면서 학습이 됐어요. 저런 거를 탄핵을 반대해도 나에게 별일이 생기지 않구나. 그리고 우리 당이 해체되지도 않고 그 다음에 내가 훨씬 더 당선될 가능성이 올라가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어쨌든 현대사에서 한국 사회가 겪었던 많은 비극적인 일들이 있었는데 그 기억들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들이 저렇게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조건들에 대해서 좀 냉정하게 돌아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강 작가의 이 소년이 온다는 제가 이번 계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읽게 됐는데요. 2010년대 중반쯤에 제가 사서 읽어서 당연히 집에 책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없더라고요. 찾아봤는데. 그래서 이번에 다시 책을 사서 읽었는데 또 다른 의미로 지금 이 상황, 우리가 처한 상황과 엮여서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169세더라고요. 쇠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었구나 그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또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질렀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 상념이 교차했습니다. 저희가 저번에 한강 작가의 작품을 이번이 세 번째인가요? 네. 네. 작별하지 않는다를 처음으로 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한강 작가가 역사적인 사건 제주 4.3과 광주 80년 광주를 다룬 소설 두 편이 이제 좀 유명한데 작별하지 않는다를 읽었을 때와는 좀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기도 했고요. 또 작품 자체로도 이 소년이 온다는 굉장히 짜임새나 완성도나 그리고 어떤 언어적인 설득력이라고 해야 되나 핍진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읽는 내내 감동하기도 하고 또 울컥하기도 하고 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예, 제 평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어떻게 하다 보니 한강 작가 이 수상이 굉장히 예언적 수상이 돼버린 상황이 됐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책을 읽으면서 뭐랄까 기록 문학에 가깝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목소리들을 작가가 채록하고 약간의 상상력을 덧대서 목소리를 기록하는 데 충실했다는 생각을 저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대한 수상은 사실 한강 작가께 아니고 당시에 그 비극적인 상황을 겪고 목소리를 남긴 사람들의 공동 수상이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이런 목소리가 안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조마조마하지만 어쨌든 이런 비극이 다시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20자평을 여기서 끝내기로 하고요. 본격적으로 이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